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터 류정환입니다. 오늘은 2-5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부터가 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좀 첫 번째 난관이라고 할까요? 2-5는 integrals containing vector function이에요. 이게 보통 어디 속해 있는 거냐면은 인테그랄이면 이제 칼큘러스에 속해 있죠.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벡터 펑션이면은 벡터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2.5 단원이 벡터 칼큘러스 단원이에요. 벡터 칼큘러스.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만 보면 되는 거라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할만합니다. 일단 이 4개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이제 이것도 읽어볼게요. 이제 특히 여기 단원이 개념이 되게 좀 중요하고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렵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헷갈리는 요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럴수록 좀 더 설명을 잘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좀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In electromagnetic work, we have occasion to encounter integrals that contain vector functions such as. 그 4개를 보면은 일단 얘는 벡터죠. 그다음에 얘도 벡터고, 얘는 벡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벡터 같은데. 이게 벡터인 것 같고, 이게 벡터만 따로 동그라미 표시해볼게요. 벡터. 지금 얘네는 둘 다 벡터죠. 왜냐면은 스칼라 프로덕트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얘네 둘 다 벡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얘네는 스칼라 프로덕트가 곱해져 있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벡터고 하나는 스칼라란 얘기죠. 근데 이제 얘가 벡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피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위가 얘가 벡터고요. 색깔도 좀 진한 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피에 대해서 어떤 벡터를 적분하는 거고, 부피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요 C는 경로 적분을 의미해요. 경로 적분, 패스. 이게 부피, 경로 적분, 부피 적분, 경로 적분.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거 볼륨이고, 그 다음에 이거 라인 의미하는 L. 스칼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벡터끼리 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는 결국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 DL,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결국에는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 추측이고 한번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The volume integral in 278 can be evaluated as a sum of three scalar integrals by first resolving the vector f into its three components in the appropriate coordinate system. 여기 볼륨 인테그랄은 벡터인데 벡터가 이제 크기랑 방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죠.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예로 들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변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요거 3개에 대해서 각각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 써있죠. Can be evaluated as the sum of the three scalar integrals by first resolving the vector f into its three components in the appropriate coordinate system.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하면 이렇게 되고 다른 걸로 하면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바뀌겠죠. If dV denotes a differential volume, then 278 is actually a shorthand way of representing a triple integral over 3 dimensions. 그래서 이게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부피면은, 여러분 부피는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dv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짧게 줄여 쓴 거다. 뭐를? 트리플 인테그랄을 3개의 차원에 대해서 트리플 인테그랄. 그러니까 인테그랄 이렇게 3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dx, dy, dz 이런 식으로. 이게 부피니까 요런 거를 dv라는 걸로 줄여 쓴 거다. 이거 인테그랄 하나랑 dv랑 부피 표시로, 볼륨 표시로. 그러니까 원래는 트리플 인테그랄이다 그런 얘기고. In the second integral in 279, v is scalar function of space. 공간에 따른 스칼라 함수고, dl represents a differential increment of length, and c is the path of integration. If the integration is to be carried out from a point P1 to another point P2, we write P1에서 P2까지 v dl. If the integration is to be evaluated around a closed path, we denote it by
여러분 이거 혹시 제가 이거 지금 눈에 잘 안 띄는데 다시 써볼게요. 네, 요런 겁니다. 그래서 P1부터 P2면은 네, 이렇게 쓰고요. P1에서 시작해서 쭉 돌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클로즈드 패스를 딱 이루면은 닫힌 경로, 이건 열린 경로죠. 이건 닫힌 경로고요. 닫힌 경로를 이루면은 이렇게 그거에 대한 표시로 이렇게 씁니다. 네, 대단한 건 아니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요. Cartesian coordinates 279 can be written as, 지금 요거는 이제 스칼라니까 네,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쓰고,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벡터니까 세 개로 나눠서 쓴 거죠. In view of equation 244, since the Cartesian unit vectors are constant in both magnitude and direction, they can be taken out of the integral sign and equation 282 becomes, 이제 얘네가 크기는 전부 1이고요. 방향이 각각 정해져 있죠. 콘스탄트죠, 방향이. 그 이제 실린더리칼이나 스페리칼에서는 AR 이런 애들이, 뭐 A 파이 이런 애들이 이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값들인데, 여기서는 셋 다 방향까지도 콘스탄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경로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경로에 따라서 이런 위치들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벡터들이 바뀔 수도 있는데, 카르테시안 코디네이츠는 이게 이제 안 바뀐다는 얘기죠. 뭐 다른 건 바뀔 수도 있겠죠. 뭐 A 이런 애들은 이제 바뀔 수도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얘네는 안 바뀐다는 거. 안 바뀌어가지고 상수니까 이렇게 인테그랄 밖으로 나왔다는 거. 뭐 지금 좀 다 그 구체적이지 않아서 예시가 딱히 없어가지고 네, 좀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 계속 가 보겠습니다. The three integrals on the right hand side of equation 283 are ordinary scalar integrals. They can be evaluated for a given v around a path. 네, 이거 그냥 스칼라 인테그랄이죠. 네, 뭐 이 정도는 다 어떻게 나와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Evaluate the integral, 네, 점 5부터 p까지 r 제곱 dr. 그래서 r 벡터가 얘가 이제 dr이 r 벡터네요, 그렇죠? Where r squared is x squared plus y squared. From the origin to the point P along the direct path of P, 직선이죠. 그 다음에 along the path of P1, P 그러니까 원점에서 P까지 가는데 A번은 한 번에 그냥 직선으로 바로 갈 때, 두 번째 B는 P1이라는 점을 거쳐갈 때, 세 번째는 P2라는 점을 거쳐갈 때. 그림은 여기 2-20에 나와 있고요. 이제 요거는 그림을 보라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는데 A번은 이렇게 가고 B번은 이렇게 가고 C번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각각에 대해서 구해봐라. 얘를 제가 밑에다 옮겨줘 볼게요. 네, 이제 이거를 계산 한번 해보면은 일단 A번부터 한번 계산해보죠. A번이면은 0부터 P까지 R제곱 DR. 일단 이 DR 벡터가 지금 뭔가 얘가 이제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뭔가 뭔가 이렇게 짤막한 네, 이런 거요. 직선 따라서 경로 적분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경로를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DR이 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좌표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딱 봐도 뭔가 원통 모양이나 구 모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쓰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2차원 평면이니까 네, 2차원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네,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쓰면은 일단은 얘는 이제 두고, 그러니까 얘 y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dr은 어떤 애냐면은 이렇게 dr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제 요런 애랑 요런 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dx랑 dy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dx를 이렇게 쓰지 말고 ax 곱하기 dx, ay 곱하기 dy 이렇게 쓰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고요. 그럼 이제 얘는 인테그랄을 나눠서 쓰면 되겠죠. 얘는 이제 그대로 두고 dx에 대해서 ax 이렇게 쓰고 ay 써주고, 얘네 둘 상수니까 밖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상수니까 밖으로 나왔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dy.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이 dx dy에 관해서 여기다 써주면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x랑 y 둘 다 0에서 1로 가죠. 그래서 0에서 1로, y도 0에서 1로. 하면 이제 나머지는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경로 따라갈 때 지금 이 x랑 y랑 아무 관련이 없나요? x랑 y랑 따로 노는 게 아니죠. 이 경로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 경로는 지금 어떤 경로냐면은 이 모든 경로를 보면은 좌표가 x좌표랑 y좌표랑 같아요. 한마디로 요 이제 직선 위에 있어요. 이 직선 y는 x라는 직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x랑 y랑 아무 관련이 없으면은 그냥 x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거든요. y는 상수 취급을 해버리고. 근데 관련이 있어요. 한마디로 y랑 x랑 함수 관계예요. 함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바꿔줍니다. 지금 x랑 y랑 같으니까 2x제곱 d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얘도 2y제곱 dy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얘는 적분하는 거는 쉽죠. 이거는 적분하는 게 ax에 요거 적분하면 이제 3분의 2 x 세제곱이죠. 0, 1. 얘도 지금 형태가 거의 똑같으니까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이제 대칭성이란 말을 앞으로 가끔씩 쓸 텐데, 사실은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거창하게 대칭성이란 말을 안 쓰더라도 형태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뭐 똑같이 해주면 된다, 똑같이 얘가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대칭성이라는 단어에 그 익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로 묶어주면은 ax 플러스 ay, 여기 이제 답이 되겠죠.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맞죠?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얘는 바로 했네요.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얘처럼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얼핏밖에 안 봤는데 안 보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요 지금 dr 방향이 요 AR, 그러니까 AR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향이 이제 단위 벡터를 AR 벡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런 크기를 dr이라고 해볼게요. dr. 그럼 얘는 이제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0부터 p까지 r제곱 dr이고 AR 벡터. 그래서 이 AR 벡터가 상수니까 이렇게 인테그랄 밖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그런데 이 dr에 관해서 그때 r이 몇부터 몇까지죠? 지금 r이 지금 이거를 굳이, 지금 형태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얘를 카르테시안 콜디네이트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r 자체를 어떤 좌표계라고 보면은 뭐 이런 r세타 같은 이런 좌표계 있잖아요. 이거 극좌표계라고 하죠. 극좌표계라고 치면은 이 r이 지금 0부터 1,1니까 길이가 루트 2죠. 그래서 이게 AR은 이게 그대로 써주고 0부터 R이 루트 2까지 R제곱 DR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AR 써주고 이거 이제 적분하면은 3분의 1 R 세제곱이죠. 3분의 1 R 세제곱. 그래서 루트 2랑 0을 대입하면은 AR에다가 3분의 2 루트 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얘랑 결국은 같아요. 왜냐면은 이 AR이라는 애가, 이 AR에는 이게 이제 AX고요. 이게 이제 AY고요. 그다음에 얘를 합치면은 이제 이렇게 AX 플러스 AY가 되는데, 지금 AR 같은 경우에는 이 AX 더하기 AY랑 방향 같은데, 여기 보면 단위 벡터죠.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은 이게 이제 AR이에요. AR. 한마디로 이 AR은 어떤 애냐면은 AX랑 AY 더한 다음에 단위 벡터니까 이제 요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크기가 요거 두 개 크기가 루트이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요거 이제 대입하면은 루트 2분의 1 3분의 2 루트 2 ax 플러스 ay. 그럼 이제 사라지면서 원래대로 나오죠. 답이랑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가지로만 지금 문제 푸는 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좋고요. B번 해볼게요. B번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경로. 이제 이런 경로면은 지금 이렇게 AR로만 하기에는 좀 이제 불편해지겠죠. 확실히 이번에는 그 카르테시안 콜디네이트로 하면은 뭔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바꿔봅니다. 0부터 p까지를 두 개로 나눠볼게요.
0부터 P1까지 0이 아니라 이제 5죠. 5. P1까지 R제곱 dr 플러스 P1부터 P까지 R제곱 dr. 근데 이제 R제곱이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대입을 하면은 dr 대신에 ax dx 플러스 ay dy 요거 대입해 줄게요. 이제 얘를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보실 게 아까는 이 dr이라는 벡터를 ar 플러스 ar 곱하기 dr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ar이 루트 2분의 1 ax 플러스 ay였죠. 여기서 이렇게 뭐 루트 2분의 1 같은 걸 여기서 이렇게 바꿀 때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ar 곱하기 dr이면은 이 dr이 이 크기가 얘는 dr, 얘는 dx, 얘는 dy 셋 다 크기가 같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어떤 그 디퍼런셜 랭스이기 때문에 길이라는 게 애초에 어떤 게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길이는 고려 안 하셔도 되고 이걸 이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각자 dx랑 dy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범위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루트 2분의 1배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해주시면 오히려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저 해볼게요. ax 이렇게 앞으로 빠지고 dx 나오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dy. 이거를 좀 처음에 미리 나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눌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0부터 P1까지, P1부터 P까지, 0부터 P1까지, P1부터 P까지 하면은 지금 X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갈 때는 지금 X가 계속 0이네요. 맞죠? X 값이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DX에 대해서 변화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이제 되죠. 0부터 1까지죠. X가 0부터 1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보면은 지금 Y가 1로 고정돼 있죠. 여기다 1 대입해줍니다. Y에다가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X는 0이고요. 그 다음에 Y는 0부터 1까지. X가 0이고 Y제곱이 0부터 Y가 0부터 1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여기선 지금 Y가 1인 상태죠. Y가 1인 상태고 안 변하죠. 그러니까 얘도 0이겠네요. 그렇죠? 얘도 0. X표를 쳐줄게요.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은 게 얘랑 얘 두 개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은 이거 3분의 1 AY죠. 이거는 계산해주면은 3분의 4 AX. 그래서 최종 답이 3분의 1 4 AX 플러스 A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 식을 보면은 지금 R제곱 DR 근데 R제곱 DR인데 R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로나 뭔가 대칭적이지 않나요? 대칭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X랑 Y만 딱 바꿔주면은 답이 됩니다. 실제로도 이제 3분의 4 AX제곱 3분의 4 AX 플러스 3분의 1 AY인데 3분의 4 AY 더하기 3분의 1 AX 이렇게. 이것도 직접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AX, DX 하나랑 그 다음에 DY 이렇게 나눠주고 지금 유경로죠. 유경로 P2 거쳐가지고 일단은 얘부터 보면은 P2까지 갔다가 위로 올라갈 때 DX가 지금 변하는 거는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그리고 이때 Y는 0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요거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Y는 안 바뀌죠. 그러다가 Y가 바뀌는데 그때 X가 1이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얘는
x제곱에다 1 대입하고 y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얘 적분하면은 3분의 1 ax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4 a1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제 처음에 딱 하려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이걸 이제 유심히 살펴보면서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에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또 빨리 풀어보고 싶은데 중간에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The integrals in 280 and 281 are mathematically of the same form. 80이랑 81이 같대요. mathematically. 이거 두 개 같대요. 그쵸? 두 개 다 벡터고, 그 다음에 얘도 벡터로 스칼라 프로덕트 돼 있고요. They both lead to a scalar result. The expression in 280 is a line integral in which the integral represents the component of the vector f along the path of integration. This type of scalar line integral is of considerable importance in both physics and electromagnetics. If f is the force, the integral is work done by the force in moving an object from an initial point P1 to the final point P2 along a specified path C. 일단 요거까지만 일단 볼게요. 여기서 얘가 이제 물리나 전자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게 힘이고 이게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그런 길이면은 이게 이제 1이잖아요, 맞죠? 인테그랄 계산한 게. 그래서 의미가 있고, 다음에 if F is replaced by E,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then the integral represents the work done by the electric field in moving a unit charge from P1 to P2. 이게 이제 만약에 F가 아니라 E면은 work done by a field인데 유닛 차지에 해당하는, 단위는 그 줄이 나오진 않는데 줄 퍼 쿨롱이 나옵니다. 유닛 차지에 대한 거니까 1쿨롱으로 나눠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3단원 들어가시면 거의 앞부분에 나오는 거라 그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그렇고 지금 당연히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죠. We'll encounter it again later in this chapter and in many other parts of this book.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바로 볼게요. 이거 이거 바로 나오죠. given f, f 함수가 이런 벡터 함수인데 evaluate the scalar line integral along the quarter cycle shown in figure 221. 이 경로가 A에서 B가 쿼터 사이클 따라가는데요. 요거네요. 그렇죠? A에서 B로 이렇게 반지름이 3이고 반지름이 3인 쿼터 사이클 따라서 3,0에서 0,3으로 이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아까 그걸 그려볼게요. 3, 3이고 이런 경로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얘가 이제 A점이고 얘가 B점이고, 또 이 DL이 뭐냐면은 요 경로 그 조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의 어떤 엘레먼트들. 그래서 그림으로 뭔가 표현하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다 DL이에요. 이런 애들. 실제로는 길이가 되게 짧겠죠. 제가 이렇게 좀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요걸 이제 해주시면은, 근데 얘네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거 일단 요거를 X축, 이걸 이제 Y축 이렇게 하면은, 이거 여러분 지금 뭔가 이렇게 원이고 뭔가 원의 접선 방향의 이런 방향 벡터 이거 아닌가요? 이거 그 실린더리칼 코디네이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스피리칼 코디네이트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XY 평면이니까 이런 R, 파이, G 요 원통 좌표계, 이 실린더리칼 좌표계에서 G가 0인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얘 쓰면 좋겠죠. 그리고 요 길이 자체는 몇이죠? 이거 길이, 그러니까 길이 벡터로 나타내면은 좌표계 이용해서 지금 이걸 어떤 조그만한 d파이라고 두면은 요 길이는 r 곱하기 d파이죠. 매트릭 코에피션트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시 쓰면은 3 곱하기 d파이고 방향은 a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A에서 B까지 F가 근데 AX 빼기 XY 빼기 AY EX 그리고 3 D파이 네, A파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 지금 세타가 0도부터 90도까지니까 0도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볼게요. 물론 지금 얘랑 뭔가 다른 애들이 섞여 있어서 조금 x, y, 뭐 파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좀 일단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스칼라 프로덕트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일단 이 앞에 있는 거랑 먼저 하면은 3xy 써주고 파이 써주고 그다음에 요 ax랑 요 a파이 해주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번 상황에서 이런 게 지금 제가 각도 약간 특이한 곳에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끝에쯤에 요게 지금 a파이 그다음에 요런 애가 이제 ax 이거 두 개 내적을 해주시면은 요 각도를 파이로 두면은 지금 내적했을 때 크기는 거의 1에 가깝죠. 그래서 사인 파이로 하고 두시고 그 다음 방향이 만드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따로 쓸 필요 없죠. 이거 마저 더하면은 어차피 얘로 묶이겠죠. 여기도 이제 d파이가 있을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y랑 a파이랑 하면은 a파이가 요거고 ay는 요거잖아요. 그럼 두 개 매적하면은 각도는 플러스 나오고 일단 크기가 거의 0 나오죠.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해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파이 d파이로 묶으면은 이거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보드 밖으로 빼줄게요. 결국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이 x, y랑 요 파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 파이에 관한 걸로 다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어떤 이런 점에 뭐 이 점이라고 치면은 이런 점에 x 좌표는 3 코사인 파이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3 사인 y 그래서 x에다가 3 코사인 파이 y에다가 3 사인 파이 플러스 3 사인 파이 해주면은 8 코사인이죠. 코사인 파이 또 있으니까 제곱 t는 정리해주면은 총 27이고 사인 제곱 27 코사인 파이 사인 제곱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d파이. 이거 계산은 뭐 쉽겠죠. 일단은 요거 볼까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사인 제곱 코사인이니까 사인을 미분했을 때 코사인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적분하면은 마이너스는 앞에 그대로 빼주고 9사인 세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에 했었죠. 이거 이제 전 시간에 했다기보다는 이거 이렇게 바뀌죠. 이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파이로 여기다 18 곱해주면은 9 플러스 9 코사인 2파이인데 적분하면은 앞에 건 이제 2분의 9파이 나오고 뒤에 거는 2분의 9 사인 2파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 이거 적분해주시면은 근데 이거 0 나오겠네요. 그쵸? 직접 해도 0 나오죠. 이거 2분의 파이 대표하면 파이니까 0 나오고 0 대표도 0 나오고 이게 왜 0이 나오냐면은 지금 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파이에서 이 코사인 2파이에서 코사인 2파이가 뭔가 이렇게 생겼어요. 코사인 2파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2분의 파이예요. 코사인 2파이니까 코사인 2파이니까 주기가 파인데 0부터 2분의 파이면은 반주기. 반주기 동안 코사인 적분하면 0 나오죠. 그래서 얘가 0인 거 알 수 있고요. 이 부분만 하면은 그냥 2분의 9파이.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2분의 9파이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부터 2분의 파이 써주고 2분의 9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앞에 보고 따로 있고요. 그럼 얘 해주면은 1이고 0이니까 그냥 9네요. 맞죠? 9.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파이. 이게 이제 답인 거죠. 확인해볼까요? 네, 맞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해설 보시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츠랑 실린더리컬 코디네이츠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 게 뭐죠? 실린더리컬 코디네이츠죠. 카르테시안 코디네이츠로도 한번 해봅시다. 네, 이번에는 그 카르테시안 코디네이츠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이게 이 계산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수식적으로 말고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여기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일단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 뭐죠? 이거 함수긴 함수인데 벡터 함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벡터 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x랑 y 값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위치들이 어떤 x랑 y 값을 하나씩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위치 값마다 x랑 y 값을 곱한 그 값을 ax에 곱해주고 거기다가 x에다 이제 2 곱한 거를 ay에 곱해줘가지고 뺀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근데 저희가 이제 할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걸 할 건데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경로거든요. 유경로. 그러니까 이런 데에 그 f 값들은 의미가 없겠죠. 이런 데서의 이 f 값들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의 그 f 값들을 이 dl 벡터랑 그 스칼라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몇 조각으로 쪼개볼게요. 한 6조각으로 쪼개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쪼갰을 때 대략적으로는 네, 여기서 dl들을 적어볼게요. 사실 이 dl들은 이 d 이게 디퍼런셜이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0에 수렴하는 되게 작은 값들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근사적으로 나타내려고 제가 이제 근사적으로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dl들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DL의 한가운데 있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F 값들도 대략적으로 나타내 볼게요. 지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요게 하나 둘셋넷다 이거 제가 이제 이 90도를 6등분 했거든요. 그럼 하나당 15도겠죠. 15도. 그래서 이제 요게 15도예요. 이만큼이 15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는 절반이니까 7.5도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7.5도고 얘랑은 또 15도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22.5도고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x좌표랑 y좌표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x가 3 곱하기 코사인 파이고 y가 3 곱하기 사인 파이니까 그 값을 여기다가 이제 다 대입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해보지 마세요. 이거 저만 이제 대표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한번 다 표현해 볼 테니까 그러면은 계산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xy 두 개 곱하면은 9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죠. 근데 계산하기 좀 더 편리하게 이거를 이제 2분의 1 사인 2파이 이렇게 둘게요. 같은 거죠 이거. 야 2분의 9 두 개 같죠. 2 사인 2파이가 2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x 부분은 2 곱하기 근데 x가 3 코사인 파이니까 하면은 6 코사인 파이죠. 정리하면은 ax 곱하기 2분의 9 사인 네,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을 싹 한번 적어볼게요. 이 값을 이 값을 약간 그래서 이 6개의 점에 대해서 한번 이거 값을 다 계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부터 하면은 4.5 곱하기 사인 15도죠. 두 배니까 그럼 1.2 마이너스 6 곱하기 코사인 1.5 코사인 7.5 이러면 마이너스 5.9 AY. 편의상 이거를 이렇게 써줄게요. 좀 간단하게.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저 대입해보면은 이번에는 각도가 22.5도죠. 그래서 4.5 곱하기 사인 22.5도 2배 하면 45도. 그리고 6 코사인 22.5도 하면은 여기서는 3.2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5점 네,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는 또 15도 더하니까 37.5도죠. 곱하기 사인 그다음에 마이너스 0.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점에서 이 벡터들을 대략적으로 그냥 그림만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일단은 이 점부터 그리면 1.2랑 마이너스 5.9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애랑 그 다음에 이런 애랑 약간 이런 애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벡터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 중심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3점이랑 마이너스 5.5죠. 그러면은 3.2
마이너스 5.5 한 이 정도? 한 이런 친구네요. 얘를 여기다 또 이렇게 그 다음에 4.3, 4.8이면은 이렇게 돼서 지금 값들을 보면은 DL이라는 애는 요런 애들이고 DL 크기도 한번 대략 봐볼까요? 지금 DL 크기가 R 곱하기 3 곱하기 세타죠. 이거 세타. 근데 세타가 지금 전부 15도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5도인데 지금 단위가 라디안이 아니었으니까 라디안으로 나누면은 180도 0.25. 네, 이 DL들은 크기가 0.25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이 값을 근사해서 계산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값인가 요게. 네, 요게. 그래서 F 곱하기 DL. 지금 DL은 약간 이런 애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크기가 0.25인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제 F 벡터들은 각각 이제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함수값들을 갖는 값들. 그러니까 화살표로 한번 보세요. 화살표로. 그러면 이 화살표에다가 이 DL 벡터 내적한 거 하면 지금 각도는 지금 굉장히 다 막 170도 이렇게 돼 보이네요. 170도, 160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수면서 거의 크기 값이 보존되는. 그래서 이제 얘랑 얘 내적해준 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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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 내적해준 거 더한 거. 그 이제 6개 값을 다 이제 그렇게 내적을 해줘가지고 더한 게 이제 얘게 되는 거죠. 근사한 게. 그래서 약간 물리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요. 근데 이거를 수식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인가 해보면은 어디죠? 네, 여기죠. 수식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에서 일단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에서는 이 DL을 AX, DX, AY, DY 이렇게 써주거든요. 저희 DX랑 DY는 네, 다 일단 같은 값도 당연히 아니죠. 같은 값도 아니고 이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지는 값이겠죠. 얘네도.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초반에 있는 이 초반에 있는 이 DL 값을 보면은 초반에는 지금 모양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어가지고 보시면은 이 DY 값은 상당히 크고 DX 값은 약간 음수이면서도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DX분의 DY가 지금 요 기울기잖아요. 여기 기울기가 대략 한 마이너스 10이라고 치면은 이게 마이너스 10이라고 치면은 지금 DY가 DX보다 크기가 10배 큰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DX, DY 값들을 통해서 이 DL 모양들이 자유자재로 이제 바뀌는 거죠. 방향도 마찬가지고. 이거 계산해주는 거는 얘랑 이제 곱해주고요, 내적해주고요. 스칼라 곱해주면은 이게 AX인데 얘랑 곱해주면 0 되고 얘도 AX인데 AY랑 곱해주면 0이니까 그리고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XY DX 빼기 EX D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지금 DX랑 DY 두 개 있으니까 따로따로 이제 계산해주면은 XY DX 빼기 EX DY 그리고 이제 범위를 이제 써주면요. X에 대해서는 X가 지금 어떻게 바뀌죠? X가 경로가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X가 3에서 0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이 첫 번째 거 요거 할 때 지금 요 dx 값이 마이너스 값 나오죠. 얘는 플러스 값이고 지금 이 인테그랄에서 이 적분 이 정적분에서 이 dx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dx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 리만썸이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있으면은 a부터 b까지 요거 그래서 근사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넓이를 하잖아요. 그때 요 이제 가로 길이가 이게 이제 dx인데 이 dx가 n분의 b 빼기 a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지금 얘는 지금 플러스죠. 요 길이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그 dx는 저희가 하는 dx는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렇게 플러스일 때 이게 이제 인테그랄 식이 a부터 b까지 이게 뭐 fx라고 하면 fx dx인데 이제 이 dx가 이 a부터 b 그러니까 b 빼기 a를 n으로 나눠가지고 그 dx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0부터 3이라고 하면은 3 빼기 0 나누기 n이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 경로 적분에서 이 부호나 이런 걸 잘 따져줘야 돼요. 3부터 0까지고요. 얘는
지금 y값은 여기부터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가 y값 0이었죠. 여기는 2였고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x, y고 여기는 x예요. 근데 지금 이 x랑 y가 어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경로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랑 y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게 지금 1의 일부니까 x랑 y가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고려해줘야 돼요. x랑 y랑 관계가 없으면은 그냥 이 y는 지금 여기서 상수 취급하면 되고 여기서 x도 여기서 상수 취급하면 될 텐데 x랑 y랑 관계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있죠. 방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y도 x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y는 9 빼기 x제곱. 지금 이게 4분원이었으니까 그 1사분면 4분원이었으니까 요 값이 지금 이게 이제 플러스죠. 이게 플러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는 x도 9 빼기 y제곱 플러스. 그래서 여기다 여기랑 각각 대입해 주면은 이제 인테그랄이 이렇게 바뀌겠죠. 인테그랄이 x 루트 빼기 x제곱 dx 3부터 0까지 빼기 2 여기 아까 0부터 3까지죠. 이거 이렇게 빼기 2 해주고 0부터 3까지 x는 9 빼기 y제곱 dy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 요거는 계산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일단 이거 적분해주면은 지금 적분 형태가 x 곱하기 빼기 x 제곱의 2분의 1 제곱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적분해주면은 2분의 1 플러스 1분의 1. 그러니까 한마디로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3분의 2 빼기 x 제곱의 2분의 3 이렇게 되고, 원래 이제 이게 이렇게 바로 바뀌려면은 여기 마이너스 요거 미분한 거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x 제곱의 2분의 세제곱. 그래서 이거 3부터 0까지 적분해주면은 그 요거 마이너스 부 없어지면서 순서가 0이랑 3. 방금 여기 있던 마이너스 부 없애고 이거 순서 뒤바꾼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 3 대입하면은 0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0 대입하면은 9의 2분의 3제곱이니까 27이고 다시 3이니까 9죠. 그래서 빼기 9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만큼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반지름이 3인 원에서 이만큼 넓이거든요. 이게 지금 맞죠? 넓이죠. 근데 이 넓이 몇이에요? 요거 전체 원이 9파인데 나누기 4분의 1 한 거니까 4분의 9파이죠. 4분의 9파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파이.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 답인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직접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에서 여러분 미적분학 칼큘러스 대학교 1학년 칼큘러스 1학기 적분 보면 이제 다양한 적분법 나오는데 하실 줄 아시겠지만 루트 안에 뭐 9 플러스 x제곱 dx 이제 이런 경우는 이게 플러스 x제곱 이런 경우에는 이거 x를 3 탄젠트 세타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치환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빼기면은 얘는 3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돼요. 사인 코사인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앞에 x가 있어가지고 치환 안 해줘도 되는 경우에는 그냥 해주면 되고요. 하여튼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3y를 이제 3 사인 세타로 바꿔볼게요. 그럼 dy는 3 코사인 세타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9 빼기 9 사인 제곱 세타니까 루트 9 코사인 제곱 세타고 루트 밖으로 나오면은 3 코사인 세타죠. 3 코사인 세타고 dy는 3 코사인 세타니까 9 코사인 제곱 세타네요. 9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그리고 이제 이 범위는 세타에 대해서는 y값이 0일 때 세타 0이죠. 그 다음 y값이 3일 때 세타 2분의 파이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거 해주면 몇이죠 이거? 요거 저희 아까 계산했던 거 그대로네요. 맞죠? 그래서 이거 9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로 바꿔주고 얘를 이제 적분하는데 앞에 거는 이제 2분의 9에다가 2파이니까 4분의 9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지금 이 코사인 2세타가 주기가 파인데 지금 반주기에 대한 적분인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말했었죠. 이렇게 이게 2분의
요거 적분하면 이거 플러스랑 마이너스 각각 상쇄돼가지고 0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적분해주면은 4분의 9파이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가 네 여기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네 원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카르테시안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답이 되나요? 네 답이 되죠. 그래서 해설은 어떻게 풀었나 한번 볼까요? 해설은 어떻게 풀었냐 보면은 네 요거 이제 그대로 대입하고 그다음에 네 저희처럼 했죠. 이것도 그냥 DL 그 앞에 있던 식 썼네요. 그냥 요거 그거야 요거.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 거 알죠? 네, 이해는 뭐 이해는 하면 좋을 텐데 이거 이렇게 다 이런 거 외워서 하는 사람 외워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혀 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R이랑 A파이 써가지고 여기서도 이미 바꿨구나. 저희는 그 나중에 바꿨죠. 이거 일단 이거로 둔 다음에 이거 DL 벡터에다가 요거 대입해가지고 AX랑 A파이 곱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아서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는 애초에 F를 이렇게 바꿔서 하네요. 뭐 바꿔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요거 쓰면 되겠죠. 요거 쓰면은 바꿀 수가 있겠죠. 일단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바꾸나? 그러니까 네, R이랑 세타 이런 애들로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뭐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냥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네, 어차피 모르고 넘어가는 거는 좀 별로니까 한 문제여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F가 처음 주어지기를 네,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이제 바꾸고 싶은 게 뭐 FR, AR 플러스 F파이, A파이 지축은 없으니까 그냥 이거 두 개로 그러면은 네 요거 이제 구하려면은 AR 양변에 곱해주면 되죠. AR 양변에 곱해주면은 왼쪽은 오른쪽은 이것만 남고 왜냐면 서로 다 직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AR 곱해주면은 AX랑 AR 곱해주면 AX 오른쪽 AR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레디얼 방향. 그럼 그 각도가 만약에 각도가 요게 파이니까 그럼 그래서 할게요.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어야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어떤 점이라면은 이게 이제 AR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파이라고 하면은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 그러면은 AX랑 A파이랑 하면 AX랑 A파이니까 그냥 코사인 파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코사인 파이 X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AY랑 A파이랑 해주면 AY고 A파이면 그냥 사인 파이죠. 이번엔 사인 파이.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인 파이 EX. 그래서 여기 일단 한번 구해줬고 그 다음에 요 F 파이 이걸 해주면은 양배에다 요거 A 파이 곱해주면 되죠. A 파이. 이제 파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 파이 좀 작거나 크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제가.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파이. 그럼 이제 이게 거의 A 파이. 네. A 파이랑 AX랑 해주면은 네. 지금 AX고 A파이면은 정상하면은 이제 방향이 반대고 되게 작아지는 거니까 사인이겠죠. 사인.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파이. 그 마이너스 사인 파이 XY. 그다음에 마이너스 EX 써주고 먼저 AY랑 요 A파이랑 해주면은 네, 요거랑 지금 같은 방향이죠. 그리고 크기도 별로 안 작아지죠.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코사인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각각을 구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해설에 있는 거랑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요거랑 같은지. XY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EX 여기다 마이너스 1 하나 더 써줬네. 이거 하나 지우고 네, 여기 EX 있고 사인 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고 XY 사인 파이 XY 사인 파이 그 다음에 EX 코사인 파이 X 코사인 파이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대입해가지고 네 요거 대입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2-14로 많이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해설이고 여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n this particular example, f is given
in Cartesian coordinates and the path is circular. There's no compelling reason to solve the problem in one or the other coordinates. We have shown the conversion of vectors and the procedure of solution in both coordinates. The expression in equation 281, this one, is a surface integral. 여기가 이제 S니까 surface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surface요. 그래서 아까 80이랑 그 F, DL 형태는 뭔가 비슷한데 벡터 곱하기 벡터 스칼라 프로덕트인데 넓이니까 얘가 인테그랄 두 개짜리겠죠. 더블 인테그랄. 그래서 it actually a double integral over two dimensions, but it is written with a single integral sign for simplicity.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쓰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대신에 여기다 S라고 안 써주고 그 대신 이렇게 이렇게 써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저희 책에서는 이제 요거 S 써주고 이것도 S여가지고 넓이 적분인 거 아니까 굳이 그렇게 안 써주고 But it is written with a single integral sign for simplicity. The integral measures the flux of the vector field A flowing through the area S. 여기서 보시면 되게 중요한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뭐 무조건 다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The integral measures the flux of a vector field A flowing through the area S. 그래서 이런 걸 플럭스라고 해요. 어떤 걸 플럭스라고 하느냐? 어떤 벡터 필드를 에리어 그 S랑 내적,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이거 내적하는 거. 내적해서 이 넓이에 대해서 이제 적분 취해준 요거를 플럭스라고 그래요. 플럭스. 그래서 이게 무슨 만약에 뭐 이게 한국말로 하면 선속이거든요. 선속인데 뭐 매그네틱 플럭스, 엘렉트릭 플럭스, 아니면 뭐 유체에서도 플럭스 있겠죠. 유체역학 이런 데서도. 그래서 플럭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런 형태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이 3단원 뭐 아니면 6단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때 또 보시고요. In the integral, the vector differential surface elements has a magnitude ds and a direction denoted by the unit vector. 네, 그래서 이 dx 요것도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랑 같이 있으니까 얘도 이제 벡터죠. 근데 이제 크기는 ds고 방향은 요 ds 넓이 벡터. 요 넓이 벡터 이 넓이 요소의 그 수직인 성분, 네, an. 근데 요 넓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직인 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이게 여기 어떤 게 an이죠? 요건가요? 아니면 요거? 몰라요 이거. 뭐 문제 보고 해야 돼요. 알아서. 근데 보통은 이 넓이 벡터, 네. 근데 평소에는 이제 보통은 모르는데 뭘로 정의될지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클로즈드 서페이스인 경우에는 요 an 벡터 방향이 이 어떤 면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안에서 바깥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픈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정의가 안 돼 있고요.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문제 적절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거에 대한 대응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the conventions for the positive direction of ds or an are as follows. 포지티브 디렉션에 대한 컨벤션이 이렇다. 그러니까 관습이죠, 관습. If the surface of integration is this closed surface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Then the positive direction for an is always in the outer direction.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From the volume. This is illustrated in figure 이거고요. We see that the positive direction of an depends on the location of ds. 그래서 이제 ds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니까 수직 방향이 다 다르니까. Small circle is added over the integral sign if the integration is to be performed over closed and enclosed surface. 그러니까 닫힌 면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가지고 closed인 거 나타냅니다. 이렇게. 다음에 if S is an open surface, 여기 이것처럼요. 얘네들처럼 open surface면은 the positive direction for AN depends on the direction in which the perimeter 이거 한번 볼게요. perimeter 뭔가 주변, 네, 주변부 이렇게 있네요. perimeter of the open surface is traversed. 얘 이거 그 제가 방향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냥은 알 수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있죠.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른손 법칙 써서 합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오른손이 엄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손톱이 이렇게 있죠. 네, 이 법칙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요 이제 AN 벡터 방향이에요. 네,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요. This is illustrated in figure 222b in which the cup-shaped surface with no ridge, 뚜껑이 없다는 얘기죠. 열려있다는 뜻이죠. Open surface is shown. We apply the right hand rule. If the fingers of the right hand follows the direction of travel around the parameter, 주변부 parameter, parameter? 발음 다시 한번 볼게요. 발음이 perimeter, 네, perimeter, then the sum points in the direction of positive AN. Here again, the positive direction of AN depends on the location of DS. A plane such as the disk in figure 220C is special case of an open surface where AN is constant.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양이 뭐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 여기서는 윗방향인데 평평하게 지금 이런 디스크인 경우에는 그냥 전부 다 윗방향이라는 얘기죠. 위치에 상관없이. 그냥 그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15 given F가 지금 그 cylindrical coordinates로 주어졌죠. Evaluate the scalar surface integral. scalar surface integral. 이 결과가 이제 스칼라가 나오니까 스칼라고, 그다음에 surface integral이니까 surface integral이죠. Over the surface of the closed cylinder about the z-axis specified. 네, 이렇게 일단 closed surface of closed cylinder니까 네, closed surface고 모양은 그려볼게요. 이거 뭐냐 그림 그리면은 요런 경우죠. 지금 G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2. 그럼 요런 경우죠. 이렇게 반지름이 이게 2고 여기가 이제 3이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G축, 이게 X, 이게 Y. 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 클로즈 서페이스에 대해서 적분을 해라.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모양 보고선 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얘를 윗면, 얘 아랫면, 얘를 옆면이라고 하면은 네, 그 세 개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F는 여기 나와 있고 이 DS부터 먼저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DS. 지금 이 윗면부터 하면은 윗면 모양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DS예요. DS 벡터. 이제 방향은 AZ 방향이고요, 맞죠? 그다음에 크기는 요즘 DS면은 R, D파이, 그다음에 DR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은 그림을 뭔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DR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RD파이. 그래서 DS 벡터가 요 H, 요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아랫면에서는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 근데 이제 방향만 반대. 여기서는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고 이 옆면에서는 지금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DS잖아요. 이런 애들이 DS.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뭔가 이제 레디얼 방향이니까 DS 벡터는 다시 쓰면은 DS 곱하기 AR 방향. 그리고 DS 다시 쓰면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잖아요. 이게 이제 D치고 요게 요 길이가 이제 RD파이니까 다시 쓰면은 RD파이 곱하기 DZ 곱하기 A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거의 끝났어요. 네, 요것만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윗면부터 해볼게요. 윗면부터 하면은 윗면은 반지름이 2죠. 반지름이 2니까 윗면 DS가 뭐였죠? 이게 AZ 방에다가 R 2 곱하기 D파이 그 다음에 DR 네 요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내적을 해주면은 그 결과가 이 결과가 일단 얘랑 해주시면은 AZ랑 AR이랑 해주면 이거 직각이죠. 0되죠. 할 필요 없고 얘랑 하면은 같은 방향이니까 사라지고 1로 바뀌고 지금 EK2G 파이 D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넓이가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파이에 대해서는 윗면이니까 한 바퀴 돌아야죠. 0부터 2파이까지.
반지름 R은 0부터 2까지. 이게 반지름이니까.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주면 몇이지? 그리고 G가 윗면은 지금 G가 전부 다 3이죠. 그러니까 G에다가 3 대입하고 여기다가 3. 그럼 이게 이제 6K2죠. 6K2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뭐 파이나 R에 관한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파이랑 4. 그러면은 2파이랑 2니까 4파이죠. 4파이. 4파이 곱해주면은 24K2파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윗면이죠. 윗면.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얘를 보면은 윗면이랑 아랫면이랑 뭔가 대칭성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쓰면은 아랫면은 따로 계산 안 해줘도 되겠죠. 지금 아랫면 같은 경우에는 이 DS가 윗면이랑 차이점이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근데 또 여기 보면은 G가 들어있는데 윗면은 G가 플러스 3인데 아랫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에는 요거 적분해주면 똑같겠죠. 이거 윗면이랑. 그쵸? 그러니까 아랫면도 마찬가지로 24K2파이 나오겠죠.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지시켜놓고 한번 해보세요. 아랫면도 똑같이 과연 나올 것인가 직접 해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칭성 이용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명확하게 결론 날 때까지. 그래서 아랫면도 24K2파이 나올 거고, 옆면은 이제 요 DS 벡터가 이게 아니라 DS 벡터가 아까 몇이었죠? 방향은 일단 AR 방향이고 DZ랑 R D파이 이렇게 곱해진 거였죠. 요거. 여기서 이제 R이 요게 2니까 여기서 이제 2만 이렇게 곱해주고, 이제 얘랑 곱하면 뭐 나오죠? 일단 방향이 AR 방향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랑 0이죠. 얘랑 곱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2랑 여기 R분의 1 곱해줄 때 이거 사라지겠다 어차피. 맞죠? 이 괜히 대입해줬네. 하여튼 사라지고, 그러면 남는 건 K1만 남겠네요. 맞죠? K1에 DZ D파이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적분을 해주는데, G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요게. 그 다음에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그러면은 뭐 이제 적분할 만한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다 곱해주면 되죠. 이거 6이고 2파이니까 곱하면 12파이. K1까지 곱하면은 12파이 K1. 12파이 K1 플러스, 아까 윗면 아랫면 둘 다 지금 24파이 K2였죠. 그러니까 48파이 K2. 이게 이제 답이겠네요. I think something wrong. 탑 페이스가 12가 나온다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나머지 맞나요? 나머지 K1은 12파이 맞죠? K1 얘가 잘못됐는데 다시 해볼게요.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윗면 DS가 방향은 AZ 방향. 그 다음에 DR이랑 R D파이 요거죠. 근데 R이 2, AZ 이렇게 있고 2 있고 DR D파이. 근데 이제 얘랑 내적해주면은 얘는 이제 사라지고 얘만 남는데 해주면은 EG 이렇게 되고 K2 있고 DR D파이. R이 0부터 2까지, 파이가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하면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까 3이었죠 이게. G가 3. 문제에서 뭐야 이거 3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3 대입하면 6K2 빠져나가고 0부터 2까지, 0부터 2파이까지 DR D파이 하면 24파이 K2 맞는데? 답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네, G가 3이고 방향이 이제 AZ. 이거 두 개 곱해주면은 F. 네, 요 부분 K2G 나오죠. K2G인데 G가 3이니까 3K2.
3K2 그 여기서 네 3K2가 나오고 RTR 나오고 0부터 2까지 0부터 2분의 8까지. 그럼 이거 해주면 R이 상수가 아니네요. 참 상수가 아니 R이 상수가 아니죠. 여기서 잘못했구나. 이게 참 이게 실수였네. 네, 이게 잘못됐죠. 이거 변수네요. 단점. 지금 윗면이 지금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 접근해줘야 되는데 반지름이 다 바뀌죠. 이 점마다 이렇게 테두리는 반지름이지만 지금 경로 적분이 아니라 넓이 적분이니까 반지름이 다 달라져가지고 여기다가 2를 넣은 게 이제 틀리는 거 같네요. 이거 일단 R 돼야죠. R. 그럼 여기 이제 R. 그럼 이제 적분 필요 없는 거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3이었고 아까 K2 3K2에다가 RDR D파이 0부터 2까지 0부터 2분의 파이 2파이까지. 그럼 이제 이거 R 적분하면은 2분의 1을 이제 0부터 2까지 하면 이거 2죠.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2까지니까 그냥 2파이 하면은 결국 2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앞에 3K 2 하면은 12파이 K2 아랫면도 12파이 K2. 그러니까 결국 답이 24K 파이 2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설에서는 바텀 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줬는데 안 해줘도 되겠죠. 이거 좀 곰곰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계산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가면 복잡한 전자기학 문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필드 할게요.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도.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